자, 오늘은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선생님이 처음에 함수의 극한을 얘기를 할 때 정의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떤 정의가 중요하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네. 마찬가지로 함수의 연속도 정의가 중요한 건데, 이 정의는 어떨 때 이제 연속하는지의 정의인 거예요. 알았지? 선생님이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속이라는 것은 그 값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극한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연속일 리가 없잖아. 끊어지니까 극한값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것은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연속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극한값이 일단은 존재를 해야 돼.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하고 연속이란 말은 당연히 다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극한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x가 a였을 때 함수 값이었다고 치자. 그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또 너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모양이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실제 함수 값과 다른 극한값을 갖는 거잖아. 이런 상태는 극한값은 있지만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왜? 중간에 값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한값하고 실제 함수값이 같은 상태여야 되는 거야. 이런 상태로만 연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연속의 정의는 극한값이 함수 fx의 극한값, 즉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인 거죠.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 이게 극한인 거야. 이 극한값이 실제 함수 x가 a일 때, 실제 이건 a일 때 함수 값이란 뜻이에요. 실제 a일 때 함수 값과 같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극한값과 실제 x는 a에서의 함수 값이 일치할 때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한다라고 정의를 한다.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걸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극한과 실제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이 식을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림으로 연속인지 아닌지 찾는 거는 매우 쉬워요. 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식으로 말할 때는 그림하고 매칭은 안 되잖아. 즉 그래프를 내가 항상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다루는 게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뭐 또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극한 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극한값이 아니야. 실제 함수 값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극한값 계산하는 이론이 여기에서 등장한다는 거고, 얘는 실제 함수 x가 a일 때 실제 함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극한값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계산된 극한값과 실제 함수 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을 모르면 당연히 연속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극한 다음 연속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지? 연속이 먼저 나올 수가 없어. 왜? 연속의 정의는 극한을 이해할 때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극한값을 찾을 수 있을 때만 연속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단원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극한값을 찾는 걸 우리가 충분히 연습한 상태로 여기를 온 거니까 이 단원도 이 관계식만 잘 기억한다면 어려울 거다 안 어려울 거다?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게 달랐어. 봐봐. 이게 다르면 어떻게 돼? 당연히 연속이 아니겠죠. 또는 극한값이 없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무조건 연속이 아닌 거야. 알았지? 자, 극한값이 존재하면 연속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연속입니까? Yes, 그건 Yes라는 거야. 극한값이 없으면 무조건 불연속인 거야. 근데 극한값이 있다고 무조건 연속은 아닌 거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래프를 생각하거나 정의에 관한 관계식을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생각하는 경우보다 이 관계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말고 더 이상 배울 건 없어요. 자, 그러면 41페이지에 있는 구간과 연속함수만 이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41페이지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면 매우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특정한 구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특정한 구간 내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의 구간, 함수니까 정의역의 구간을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경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간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건데 이 구간은 누구의 구간인 거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함수니까. 그렇지. 정의역의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구간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말하겠지. 범위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이 범위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소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대괄호의 의미는 뭐냐면 이상 이하의 의미야. 즉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x의 범위를 여기서 이제 함수니까 그냥 스몰 x 쓸게요. 자, 정역 x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려면 대괄호를 사용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x의 범위를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초과 미만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소괄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x의 범위가 a 이상 b 미만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하나는 대괄호 쓰고 하나는 소괄호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표현하는 거다. 다시 구간은 누구의 구간이다? 정역의 구간이다. 구간은 정역의 구간이고 그 구간의 의미는 범위라는 거예요. 정역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상 이하의 의미를 사용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하고 초과 미만의 범위를 따질 때는 구간을 따질 때는 소괄호를 쓰는 거야. 근데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는 미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하는 경우, 즉 이하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닫혀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돼? 자, 초가 미만인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열린 구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자, 한쪽은 닫혀있고 한쪽은 열려있으면 반만 닫혀있다 또는 반만 열려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닫힌 구간 그러면 내가 정역의 범위를 세팅했을 때 그 A, B까지 포함해서 연속인지 아닌지 따져라는 거야. 열린 구간 그러면 A, B는 신경 쓰지 마. A일 때랑 B일 때 구간의 범위에서 A와 B는 어차피 정역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값은 계산할 때 빼고 얘기해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구간 내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구간 내에서 불연속인 걸 찾아라라고 했을 때 닫힌 구간이면 A하고 B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려 있으면 그 정역에서 A, B는 빠져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구간이 정역의 범위라고. 함수니까 정역이 존재할 때만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A하고 B가 정역이 아니야. 포함을 안 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함수값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왜? 함수값은 정역이 존재할 때만 존재하는 거거든.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닫힌 구간일 때는 A하고 B도 함수의 정역에 해당되니까 그것도 당연히 찾아야 되고 그 부분도 계산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고 열려 있으면 A와 B는 정역에 포함되지 않는 값들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렇게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교재인 대로 그냥 저런 걸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 알았지? 좋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뭐 연속함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연속, 불연속 이거는 방금 선생님 설명했잖아요. 닫힌 구간에서는 그 범위까지 따져라. 그 값까지 따져라. 근데 열려있을 때는 굳이 그건 정역이 아니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을 지금 밑에 2번 박스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닫혀있다고 해서 만약에 A 이상 B 이하라고 해서 만약에 닫힌 범위라면 이때 A에 어디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좌극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우극하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럼 B는 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지. 여기서 이제 닫았으니까. 그치? 이쪽은 볼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닫혀있는 느낌. 그런 느낌. 좌극한 따질 필요 없고 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까지만 확인하면 돼. A는 우극한, B는 좌극까지만 확인해 주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상에서 디테일하게 추가하면 좌극한, 우극한 따지는 거지만 실제 실전 문제에서는 그냥 A, B까지 포함해서 그냥 A 대입하고 B 대입하고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알겠죠? 그걸 좀 디테일하게 나눈 게 41페이지에 2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2페이지 3번 박스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연히 유리함수는 즉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는 연속일 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라고 물어보면 분모가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모가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꼴인 함수는 당연히 불연속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모가 0이 될 때 불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이외에 다항함수들 있잖아.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또는 무리함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함수들은 무조건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잖아요. 그죠? 상수함수 그래프 중간에 막 끊어지나요? 아니죠.
계속 쭉 그리잖아. 그지? 1차 함수 쭉 그리지. 2차 함수도 쭉 그리지. 3차 함수도 쭉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모든 실수에서 연속적인 게 다항 함수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다항 함수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연속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연속이니까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많이 나올 거야? 그렇지. 유리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무리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니까. 알겠니?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쉽다. 자, 필수 예제 1번을 보면서 이건 매우 간단한 이론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1번을 보면 x는 1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따지라 했잖아. 자, 문제에 일단 연속이란 말이 등장했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관계식을, 정의에 관한 관계식을 이용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잖아. 당연히 우리는 그래프 그리는 시간보다 관계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야, 너 x는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는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한값을 갖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거야.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분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판단 임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단원에 내가 선생님 알려줬잖아. 처음에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1번 문제 fx가 어떻게 함수로 주어지는지 봅시다. 자, 먼저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식과 x라는 함수식을 갖는 식이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의 범위로 나눠져 있어요. 자, 선생님이 좌극한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좌극한은 위에 있는 함수식의 함수값일까요? 아래에 있는 함수식의 함수값일까요? 그렇지. 1보다 작은 수에서 1로 다가갈 때가 좌극한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좌극한은 얼마가 나온 거죠? 1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극한도 한번 따져보자. 우극한 당연히 얘가 우극한이겠지. 여기다 1 대입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이 극한값이 1인데 그 극한값 1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F1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은 누구한테 대입해야지 나오는 거죠? VI. 그렇지. 여기 1고 1하고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1을 대입하려면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1. 자, 따라서 이 함수 fx는 어디에서 연속인 거야? 1에서 연속인 거야. x가 1에서 연속인 거야.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쌤 설명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2번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좌극한 찾아보세요. 좌극한. 자, x-1분의 여러분들 좌극한으로 하니까 또 당황을 하네요. x제곱 플러스 2x-3의 함수값은 x가 1이 아닌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이 아닌데 1을 대입하는 경우는 극한인 거야. 지금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대입했다는 거는 극한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1이 아닌 상태로 이걸 계산하겠다는 거는 다가가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의 극한을 지금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3의 이 극한을 계산하면 이건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은 어차피 1이 아닐 때니까 똑같겠지. 뭐 절대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범위를 나눠가지고 식을 쪼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극한값인 거야.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한 번에 계산하는 거죠. 극한값 계산하는 것이. 그러면 분모 0을 다 받았지. 분모 0 당하면 극한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분자 1로 되어 분자도 0이네. 0분의 6분의 극한값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차분하게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까면 돼. 약분하고 극한값 계산해보자. 그러면 약분을 한 상태로 극한값 계산해봤더니 4잖아. 즉 극한값이 4였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 F1이 함수 1일 때 함수값이 4이면 얘는 연속인 것이고 4가 아니라면 연속이 아닐 건데 x가 1일 때 값을 2로 정해줬죠.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연속이냐 아니냐 문제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어. 당연히 이걸 따져야 되지만 만약에 연속이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게 성립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에 연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정의를. 극한과 실제값이 똑같다. 항상 이 원사이드하는 거 딱 이론 하나밖에 없어. 그게 만약에 그래프로 그거를 풀어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내가 극한값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극한값 실제 계산해서 풀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랍니다. 선생님 알겠죠? 자 그러면 필수이드 2번은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자 열린 구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4는 신경 쓴다 쓰지 않는다? 안 쓴다. 마이너스 1과 4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있는 1, 2, 3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x가 1일 때 연속이에요? 아니죠. 극한값이 있어요? 아니죠. 2일 때는 연속이에요? 아니죠. 극한값은 있어요? Yes. 3일 때는 극한값도 있고 연속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특별히 칠판에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필수의 3번. 자, 악마는 그렇지. 악마는 지금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필수의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려줬고 얘는 함수 fx의 그래프예요. 알았죠? 네. 자, 바로 옆에 함수 gx의 그래프도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gx의 그래프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때 보기에서 x는 2에서 연속인 함수를 다 찾아봐 라고 했어요. 자, 기억 보기가 fx랑 gx랑 곱한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물어봤지. 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전전 뭐라고 했냐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래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식으로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 근데 만약에 fx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선생님은 그래프를 따졌을 거예요. gx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따졌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그래프를 봤을 거예요. 근데 얘는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잖아. 그럼 내가 fx랑 gx를 곱한 함수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그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물론 그릴 수는 있지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정의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fx와 gx의 극한. x가 2로 다가갔을 때 극한을 먼저 조사해보자. 자, 좌극한 먼저 조사해보자. 그러면 좌극한은 뭐죠? 0이죠. 근데 선생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디테일에 신경 써서. 좌극한이 뭐죠? 0 플러스. 우극한은 뭐죠? 0 플러스. 자, gx. 좌극한 뭐죠? 2에서 2 마이너스. 우극한 2 마이너스. 이렇게 신경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좌극한은 0 곱하기 2잖아. 0 플러스 곱하기 2 마이너스도 어차피 0 곱하기 2니까 0이란 말이야. 그럼 넌 좌극한 0이야. 우극한 얼마예요? 0.
그럼 극한값 있는 거지 일단. 그치? 그러면 너는 일단 통과. 극한값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통과. 그럼 바로 옆을 봐야 돼. 뭐죠? F2 곱하기 G2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F2는 얼마예요? 2죠. G2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F2가 2고 G2가 0이니까 2 곱하기 0이 되는 거야. 맞지? 자, 따라서 너는 극한값이 또 0이고 실제 함수값도 0이니까 x는 2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계산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위에다가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자, 너 연속이 아니야. 그러면 또 극한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극한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합성함수는 당연히 맨 마지막에 함수값인 거예요. 자, 그럼 도전. F2 자극한 따져볼 거야. F2 자극한 얼마야? 0 플러스지. 그러면 G0 플러스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G0 플러스는 0의 우극한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0의 우극한이니까 얼마야? 0 플러스지. 그러면 우리는 2에서의 자극한, 이 합성함수의 2의 자극한 실제로 0 플러스다. 물론 0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극한 따져볼게요. 우극한 0 플러스였죠. 그러면 당연히 너도 0 플러스 똑같이 다가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함수 다가가야지. 그럼 일단 이런 합성함수의 극한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라고 알아내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했으니까 실제 함수값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 함수값은 F2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G에다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F2가 얼마였어요? 2였잖아. 그러니까 G2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G2는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실제 값이 0인 거예요. 그러면 극한도 0이고 실제 값도 0이니까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도 x는 2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디귿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똑같이 확인하면 되는 건데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 관계상 디귿은 부연적으로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4번. 문제에 또 뭐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는 연속이란 얘기잖아요. 연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극한값하고 실제 함수 값이 어떻다? 똑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속이 되도록 했다는 거는 연속이란 뜻입니다. 그럼 봐, 극한은 누구죠?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함수값이 연속 극한의 값이죠? 맞아요, 틀려요.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함수값이니까. 그럼 실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5잖아. 5잖아요. 그쵸? 얘는 극한. 실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5. 이게 뭐한다?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전당원에서 풀어봤던 극한값의 성질을, 극한값의 응용 파트였죠. 맞아, 틀려. 그럼 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되는데? 근데 왜 극한값이 존재해?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야. 분자도 0으로 다가왔구나. 그러면 이 분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너 x 플러스 c야. 약분하고 너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되는데 그 결과가 극한값 뭐여야 되지 않니? 따라서 C는 7인데 그럼 널 전개하면 A, B가 없는데 바로 찾아지는 별거 아니죠. 뭘 만들 수 있으면 연속한다는 것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그냥 우리 배웠던 문제 그대로 푸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필수 예제 5번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되겠어요? 그때 x-2 곱하기 fx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cb를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이 뭐고 f가 뭔지 찾아보라고 했잖아. 사실 이거 눈치가 빠른 사람은 fx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얘가 분수꼴이 아닐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눈치 싸움으로 가면 이거는 이 문제하고 어울리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야. 방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다 뭐만 배운다? 다항함수 배운다. 그리고 극한에서는 분수함수도 따지는 건데 얘가 만약에 분수함수였다면 당연히 얘는 불연속인 거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리가 없어. 맞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분수함수가 아닌 거라고 추론을 해야 돼. 그럼 분수함수가 아니면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범위 중에서 얘는 다항함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항함수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얘가 1차잖아. 1차에다 뭘 곱하면 2차가 돼요? 1차. 그래서 너가 1차라는 걸 그냥 이렇게 추론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x 플러스 b라고 바로 추론해버리지. 바로 추론하고 a가 몇인지 찾죠. 4. 끝. 이 답이야. 됐어요? 됐어 안 됐어? 자, 이렇게 추론하면 합리적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가 없어? fx가 다항함수라는 사실이 안 밝혀져 있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이 우리는 다항함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푼 건데 다항함수라는 걸 내가 모르는 상태로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지. 그러면 내가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럼 fx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알았지? 그럼 fx를 정리할 때 어떻게 돼요?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c2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fx는 지금 너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얘가 x는 2에서 연속이어야지만이 모든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함수 fx는 언제 연속이었던 거야? 2에서 연속이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서 극한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 연속이 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c2랑 실제 2일 때 함수 값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넌 0분의 0꼴인데? 알 수 있지. 0분의 0꼴이니까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약분하고 너 뭐야? x 그러면 2 대입하니까 8. f는 8.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A는 아까 사라는 거 찾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선생님은 합리적으로 추론한 겁니다. 수투는 다항함수를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선생님이 접근한 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